안녕하세요. 구로구 주민자치 촉진 교육과정 2강을 맡은 민현범이라고 합니다. 앞서 1강에서는 주민자치의 정책적인 이해와 사실 역할과 권한에 대한 안내, 그리고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직무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 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과정별로 주민자치의 운영과 활동을 나눠서 각 과정에 담긴 방향성 그리고 가치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촉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안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주민자치에는 운영의 부분과 활동의 부분으로 나눠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강에서는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먼저 촉진자로서의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이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촉진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촉진이란 단어의 의미를 포털에서 찾아보면요. 이러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고 현재의 체계를 강화하도록 돕는 일,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길을 놓으며 조력, 지원, 중재, 중개자로서 일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자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바람직한 방향을 잘 이해하고 안내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설계하시는 것. 그리고 촉진은 어떤 실무를 대신하는 사람 또는 주민들에게 다 떠넘기는 방관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무엇보다 과정에 담긴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촉진자로서 주민자치의 첫 번째 과정, 구성과 운영 단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구성과 운영 단계는요. 우리가 고려할 것이 이 주민들이 홍보 모집 단계, 즉 아직 주민자치의 위원이 되지 않은 과정이고 또 새로운 기수의 주민자치회가 꾸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촉진자의 역할, 또 촉진자의 방향성, 촉진자의 고민, 또 촉진자의 활동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의 구성과 운영의 단계에서는 촉진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좋은 주민자치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 3가지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제 1번은 첫 번째 구성 단계에서 뜻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 조금 부실했더라도 민주적인 리더십과 운영을 잘 설계해서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호학습과 민관협력, 이를 통한 경험과 역량의 강화, 그리고 성장 이렇게 3가지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3가지 중에 무엇보다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바로 우리의 민주적인 운영에 담긴 과정이 바로 1번과 2번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조력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동의 주민자치회, 그 기수의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출발에 대한 다른 모습 또는 스타트의 약간 힘, 이런 추진력, 동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느냐에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저희 지원관 또 촉진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여러분의 임기, 여러분이 실무하는 동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2단계다. 그래서 구성할 때 좋은 사람들을 잘 모집하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로 임원을 꾸릴지를 열심히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주민자치의 촉진자로서의 평화를 찾는지 또 즐겁게 할 수 있는지가 좌우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주민자치의 구성과 운영을 조력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이 강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크게 1차 년도, 2차 년도, 그리고 3차 년도부터의 반복 과정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단계는 주민자치 신규 구성과 임원 선출, 내규 수립, 그리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이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저는 조직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비단 주민자치회가 아니어도 어떤 개인적으로 속한 동호회, 교우회, 무슨 계모임, 친목회, 산악회 이런 모임을 생각해 보셔도 일단 어떤 구성원들을 모집했을 때 구성, 그리고 구성이 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할 건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적어도 언제 모일 건지,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모일 건지,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약간의 페널티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이러한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고 특히나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조직으로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지역을 대표해서 공적으로 함께 일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조직화 과정을 굉장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잘 거쳐서 안정적으로 꾸려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촉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바로 민주적인 운영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의 민주적인 운영이란 어떠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정한 절차, 투명성과 명확성, 개방성과 자발성, 그리고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대표성과 공공성의 강화, 좋은 얘기들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은 주민자치의 민주적인 운영이란 방향이 어떠한 과정들이 담겨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민주적인 운영이란 과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주민자치의 아까 앞에서 보셨던 정책적인 흐름과 민주주의의 이어진 연계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신규 구성의 단계에서는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일하시기 쉽게, 촉진하시기 쉽게 주민자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실무에 참고하시고 또 주민자치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민자치 신규 구성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경험에서 한정된 주민의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열린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린 참여라는 것은 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또 새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주민자치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이, 세대, 종교, 그 다음에 거주 기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관심이 있는 주민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주민 누구라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시고 또 개방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의 선정 과정인 공개추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개추첨을 관리하는 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 추첨관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대표기구로서 지역을 대표해서 공공성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구성과 초기에 위촉을 지원하는 입장으로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또 본인의 권한을 오해하지 않고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전 필수 교육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 학교입니다. 이 주민자치 학교를 왜 사전에 들어야 하느냐? 주민자치의 위원이 돼서 들어도 되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사전에 필수 교육으로 든 것은 너무 야박하다.
또는 불필요하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주민자치학교가 사전에 필수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민자치에는 주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제한은 자격의 제한, 어떤 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어느 정도의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의 일과 생활과 또 나의 의지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무슨 역할로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 주민자치학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학교는 비단 교육으로서 주민자치를 뭔가 주입식으로 이해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고 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미리 만나서 우리 동의 주민자치를 먼저 상상해보고 본인들의 역할을 찾아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보통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시고 비대면의 개별화된 교육에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주민자치학교는 이러한 교류와 소통, 그리고 만남의 시간, 환대의 시간, 그리고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의 룰을 처음에 보고 숙지하고 이해하고 합의하고 시작하여야 하듯이,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학교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는 무엇이고 저런 주민자치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찾은 나와 이웃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나는 주민자치위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역할로 할 것인지, 저 이웃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의견을 나눠보시는 시간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학교 관리도 무엇보다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이 나옵니다. 몇 시간 듣지 않고 다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참했지만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 다른 동에서는 됐는데 우리 동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모두 고려하셔서 초기부터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이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작을 맞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학교가 운영이 될 때쯤에는 촉진자분들은 위원 선정과 위촉, 또 그 다음의 과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로 이 과정은 행정과 함께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 계신 분들 또는 민간 전문가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가 책임감 있게 이 동단위의 주민자치학교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구단위, 동단위와 협의하시는 것, 또 조율하시는 과정을 이끌어내셔야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안내, 또 공지, 그리고 참여를 협조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추첨 과정에 가면 본격적으로 위원이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지원하시고 또 주민자치학교를 들어보니 나는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무슨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개 추첨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정 방법으로 이미 오래도록 사실은 일반적인
선출 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슨 로또 당첨이나 무슨 이벤트 당첨처럼 추첨을 약간 그 코믹하거나 비하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흥겹고 즐겁고 약간의 경쾌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하고, 이 공개 추첨을 통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순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주민들은 이 추첨에 대한 결과에 굉장히 모두가 수용적이시고 또 즐겁고 유쾌한 축제의 장이고, 이를 통해 부여받은 역할과 또 이 탈락자에 대한 배려를 모두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의 불안감 또는 여러분의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 주민자치위원 공개 추첨의 과정은 무엇보다 민주적이고 또 즐겁고 유쾌한 지역의 축제의 장으로 이미 여러 동에서 또 이미 여러 해 동안 입증이 되어 왔다. 그래서 민주적인 운영에 따라서 잘 준비해 주시고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추첨 결과까지 나오면 본격적으로 위촉 준비와 인수인계에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던 동은 위원회의 내용들을 행정과 함께 주민자치회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 주셔야 되고, 주민자치회 경험이 있으셨던 동은 새로운 기수가 그동안의 주민자치회의 활동 경험과 사업 내용들과 재산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 주셔야 하고, 이것들에 있어서 촉진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과 함께 또는 행정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또 문제 없이 서로 합의하에 조직과 조직으로 또는 기수에서 기수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촉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신 분들이 함께 구로구 무슨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바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 또 대표 외에 약속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동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 선출 및 내규 수립은 보통은 토탈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묶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할지는 약간의 실무적인 촉진과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 또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우리 동의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뽑을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운영 내규에 담긴 리더십 선출 과정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원 선출과 이 운영 내규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내규 수립에는 임원 선출 과정이나 방법뿐만 아니라 회의 시기, 주민총회에 대한 정족수,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한 참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분과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우리가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에 일일이 다 담을 수 없었던,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동 나름의 약속들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임원 선출보다 광범위하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찬찬히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원 선출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새로운 정말 활동 경험이 없이 주민자치에 처음으로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지역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민자치의 위원으로서의 소속감, 또 참여에 대한 룰,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운영의 토대를 쌓을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고 이미 지역 내에서 관계망이 있으셔서 서로 이미 알고도 있고, 그래서 언니 동생 할 수도 있고 형님 동생 할 수도 있고 회장님, 총무님, 간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주민들은 전혀 관계망이 없으셔서 이러한 것조차도 그분들에게는 위화감이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들 50명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 기존의 관계망 속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기존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본 주민자치의 방향성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향하는 열린 참여, 즉 다양한 주민과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주민들이 함께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초기에 각각 n분의 1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본인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어떤 포부와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자치 감수성 교육 단계라고 하고요. 관계 맺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새로운 주민과 기존의 주민들이 서로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 이 과정에서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적응을 시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못 올 때를 온 것이 아닌지 이미 다 짜여진 판에 내가 눈치도 없이 새로 들어가서 오히려 폐를 끼치거나 구박대기가 되거나 약간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고 나는 우리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 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주민 대표로서의 공공성 높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기대, 동기들을 찾으실 수 있도록 촉진자 여러분께서 이 시기를 반드시 고려하고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바로 나를 솔직하게 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친목과 봉사를 넘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조직화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대표, 민주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다짐들을 나누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이 내규 수립과 임원 선출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배려해 주시라는 것. 바로 참여와 소통, 협력과 연대가 여기서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것. 나는 이 자리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나의 역할과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임원의 역할, 또 대표성, 그리고 본인들의 포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임원들은 이렇게 회장, 부회장, 분과장, 감사, 그리고 간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냥 하고 역할을 대표하는 그 유지로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잘 이해하는 주민자치회를 잘 끌어가고 또 거기에 맞는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본인이 추천을 받건 자천을 하건 간에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합의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또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서 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임원 선출 과정은 비단 조례에 열거된 임원들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임원들과 함께하는 나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나의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활동 의지와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기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런 역할을 함께 나누는 역할 분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 임원의 구성과 역할을 합의하는 시간 그리고 내규를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운영의 첫 출발 그리고 첫 경험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간사의 역할은 촉진자 여러분과의 역할을 나누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행정 또는 주민자치회와 촉진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태도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에 감사의 경우에 위원이자 임원이자
또 감사로서의 삼중적인 지위가 있는 역할로서 어떻게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또 주민자치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출할 것인지도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임원 선출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서대문의 경우에는 임원들끼리 그 정견 발표회, 토론회, 후보자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줌으로 후보자 두 분이 나오셔서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시고 각자가 어떤 임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저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책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높이는 경험이었고 또 엄중하게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용하면서 그렇게 뽑히신 또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책임감, 또 공명심, 또 공정한 운영에 대한 포부 등이 더 생긴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사례를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사례를 보면 정말 선거처럼 기표소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정견 발표하는 후보자 홍보물도 있고 또 그것을 투표 용지에 담는 과정도 있었고 또 이거에 이어서 운영 내규 수립을 통해서는 우리가 임원들 뽑는 거 외에도 회의 방식, 분과 구성, 정기회의 언제 할지, 그 다음에 정족수는 어떻게 주민총회에서 정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논의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한 활동 주체로서 조례에 따르면 어떠한 책임, 어떠한 의무, 어떠한 권한, 어떠한 역할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합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운영 세칙이라고 불리는 내규는 조례 위반해서는 안 되는 원칙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몇몇의 의견 또 몇몇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함으로써 함께 지킬 약속들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될 약속들을 꾸려가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살려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임원의 역할과 회의 체계 운영 또 위원회 해촉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회 의무와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 또 그리고 분과 단위로 활동할 때 어떻게 운영할지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크게 도표로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친목회나 어떤 동창회 이런 데 들어가셨을 때도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때 좀 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분들이 처음에 좀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경험도 다 달라서 이 과정을 이해하고 소화하시는데 좀 어렵고 불편하실 수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께서 더 하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짧게 대신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하실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잘 알고 최소한 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실 수 있도록 그 해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성취감과 효능감을 맛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도봉구의 안내 자료를 제가 참고로 넣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하시고 합의하시고 의견을 담아서 조금 정리하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을 모두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함께 만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이런 것이고 그것들을 잘 서로 동의하고 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어도 잘 지켜나가자. 그리고 서로 잘 협력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촉진하고 격려해 주자. 이런 마음들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식은 동 단위로 권장하고
이 권장을 통해서 동별로 위촉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민자치회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동장이 위촉하던 것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동 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좀 더 위촉을 받는 그런 영광스럽고 책임감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넣어드린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임원과 내규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양한 회의체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사실 이 회의로 느끼는 피로감, 또 회의가 주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회의들을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 그리고 그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합의된 것들을 통해 조금씩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학교 때 이 시트가 열리면 주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숨을 푹 쉬는 경우가 있어요. 회의가 이렇게 많아? 이 회의를 다 가야 돼? 누가 주민자치를 하겠어? 하실 수 있지만 이 주민자치 각각 회의체에 담긴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회의를 역으로 잘 효율적으로 효능감 있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잘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활동이 잘 되고 좀 재밌어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의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회의는 어떤 회의일까요? 제가 사실 이 강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회의를 민주적으로, 안정적으로, 효능감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하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월에 정기회의 한 번을 준비하는 과정이 분과별 활동, 그리고 분과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하는 임원회의 또는 민관협력회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월별의 정기회의 경험이 1년에 한 번 하는 주민총회 공론장 운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회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회의의 안 좋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대한 필요성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의 회의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참여의 가장 중요한 회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이 모두가 참여한다는 회의는 주민자치의 위원으로서의 각각의 위원들이 생각을 열고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 토론하고 결정해서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것, 그리고 그 합의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회의, 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의 좋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트에 보시면 회의에 참여하는 역할이 진행자, 촉진자, 참여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것으로 적용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쳐진 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촉진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 중에 보시면 회의 진행자와 안건을 준비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회의 참여 동료가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회의를 참여하는 각각의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이 회의가 민주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게 잘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는 것. 나쁜 회의를 만들지 않고 오늘의 회의가 좋은 회의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회의의 독려입니다. 회장은 진행을 잘하고 또 민주적으로 발언권을 주고 또 합의하는 과정에서 섣불리 신속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고 또 참여자분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거수만 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 까면서 오늘 회의 그렇게 끝났으면 안 돼. 그거는 나는 반대였는데 사실 반대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태도로 회의 때 진실로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 경청해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촉진자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여에서 좋은 회의란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다. 그런데 이 참여의 역할은 각각의 역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다른 세 그룹의 역할을 합쳐서 우리는 함께 회의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고 이 회의의 책임은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향하는 회의는 수기를 기반으로 한 수기형 합의제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수기라고 하는 것은 깊이, 충분히 논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기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회의. 즉,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단순하게 다수의 가부를 묻는 것이기보다는 그 전에 충분히 각각의 의견이 어떠한 맥락과 근거와 이유를 토대로 해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비단 어떤 의견이 더 많은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 대표 기구로서 무슨 동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냈을 때 우리 동이 좀 더 살기 좋고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견이 비단 선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설득도 하지만 나도 설득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회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안, 2안이 아니라 제3의 대안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수기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모든 의견을 저희가 다 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라 이렇게는 말씀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이 의견을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길게 고민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내고 또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대표하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 또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회의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경험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민주적인 운영, 즉 협력적 소통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할 때 비교적 우리가 다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주민자치의 위원으로서 만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과 조율을 통해서 단일한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는 경험 이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기형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는 그 결과를 함께 만들고 또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록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가 그 자리에서 묵인하고 무관심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불참했더라도 주민자치의 위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주민자치의 명의로 정기회의 때 내렸는데 나는 그 회의에 가지 않았으니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내서는 안 되고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했건 찬성하지 않았건 주민자치의 이름으로 합의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그 소속인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누구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의 위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들이 쌓여가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월에 한 번 하는 정기회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때 구조 제가 조금 더 넣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사전 준비부터, 즉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정기회의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을 역할을 나눠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 보여드렸고, 주민자치회가 조례에 위반하지 않고 7일 전 정기회의 계획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부터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준비해서 당일날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아카이빙 할 것까지인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가 임원만이 하는, 회장이 진행하고 간사가 사회 보고 촉진자가 지원하는 이 3명만의 역할로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함께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실행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역할을 잘 나눠서 이 역할들을 서로 수행하면서 함께 회의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회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내가 이 결과에 책임이 있고 이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 함께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책임감 있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으실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이렇게 역할을 많이 나눠서 정기회의 때 다양한 사람들이 발언하고 참여하고 역할을 나눌수록 정기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참여율도 좋아지고 효능감도 높아지고 책임감도 강화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활용했던 정기회의 운영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기회의 경험과 주민자치의 운영 경험을 통해서 쌓여야 하는 주민자치의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기타 모든 활동 주체와 조직의 역량을 얘기할 때 이 역량은 3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식, 기술, 태도.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지식과 기술은 시간이 가면 조금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쌓여갑니다. 배우면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롭게 시도해 보면 되고 또 좀 더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태도, 이 부분은 사실은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고 참여율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과 기술을 주려고 해도 경험이 쌓여도 시간이 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역량의 1번은 바로 태도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민자치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촉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촉진해 주셔야 될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안정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역량은 바로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태도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얻는 효능감,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하는 각자의 마음가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들을 향상시키고 조력해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향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초기에 좋은 사람들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그 구성된 사람들이 함께 민주적인 합의를 경험하고 이런 공감대를 얻으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특히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회의체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다양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많이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고, 이 강에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구성과 조직화, 운영 단계에서 민주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민주적인 원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촉진자분들께서 초기에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안내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러면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걸 내용을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